개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주경아 씨는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퇴근하고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데요. 분명히 내려왔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기억이 없어요.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겪으면서 매일 밤 경아 씨에게 생긴 습관. 바로 108배입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지독한 불면증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시작한 운동입니다. 잠이 잘 온다 그래가지고 해요, 조금씩. 잠을 원래 좀 깊이 못 주무시나 봐요. 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자리에 누우면 잠들기까지 최소 1시간 이상. 어떤 날은 새벽 서너 시까지 꼬박 뜬 눈으로 보내는 날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 생활은 엉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정말 늘 매일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때도 온몸이 아프지만 일어날 땐 더 아프거든요. 근데 그 몸을 일으켜서 하루를 더 시작을 해야 돼요. 숨 쉬는 것도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일이고요. 그럴 땐 진짜 이대로 잠이 들면 그냥 다른 고민도 없어지고 아무런 생각할 것도 없고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때도 있어요. 쉬지 못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건 너무 큰 고통입니다. 32살 회사원 김미연 씨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 뵙겠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면증 때문에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야근을 해서라도 그날 주어진 일을 다 하고 퇴근을 하는 성격이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야근이 뭐야? 그냥 정시 퇴근하고 못한 거는 무조건 미루고 여기가 빨래하는 곳이긴 한데요. 좀 빨래나 청소 같은 거 좀 많이 미루다 보니까 빨래가 이불 빨래 좀 돌린 지 일주일이 얘가 넘었거든요. 얘 돌리느라 지금 위에 있는 다른 빨래 못한 건데 당장 지금 저 이불이 없으면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는 옷방이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데다가 결벽증 소리를 들을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회사 업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집안일은 아예 손 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가 엎질러졌어요. 엎질러진 거를 물 종류 같은 경우는 마르겠지 냅두는 경우 심했었는데 음식을 해먹는 것도 엄두가 안 나 식재료를 썩혀버리는 일도 태반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무기력에 빠진 걸까? 병원에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50대 주부 강영주 씨는 3년 전부터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우세요? 아니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직 인터뷰도 하기 전인데. 불면증이 심각해지면서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흔들흔들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아니라고 이상하다고. 이제 친정엄마랑 그러더라고요. 너 이상하다고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아무 이상이 없대요. 뭐든 다 정상이래요. 그런 쪽으로 뭐 뇌파 검사든 CT건 뭐든 다 정상으로 나온대요. 건강검진 결과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형주 씨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평소 늘 다니던 길을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건망증까지 생겼습니다. 아유, 냄비가 성한 게 없어요. 프라이팬도 그렇고 성한 게 없어요. 이것도 보세요. 보통 열에 9은 태웠다고 봐야 되나요? 10개 다 태웠다고 봐야 되나요? 아유, 사골이 제일 고생한 것 같아요. 태운 중에서.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됐거든요. 그래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예. 어디 가셨었는데요? 집에 있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도 못 맡았어요. 그 냄새가 나는지도 연기가 풀풀 나서 연기 때문에 놀래갖고 와보니까
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건망증을 염려한 가족들은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센서 달았잖아요. 이 센서가 이제는 자동으로 소리를 내주고 저절로 꺼져요. 가스가. 자동으로 그냥 꺼져버리니까 괜찮아요. 지금은요.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면서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냥 길거리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차가 지나오면 그 차를 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식품회사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환 씨는 얼마 전부터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화가 나면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난 날에는 이게 분이 안 풀려서 잠을 거의 못 자요. 그런 날에는 그냥 누워있다가 깨고 누워있다가 깨고 너무 답답한 느낌이 있죠. 답답하고 막 누가 이렇게 꽉 껴안고서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느낌. 예. 근데 심장은 막 쿵쾅쿵쾅 뛰고 예. 뭐 누워도 이 심장 울림이 다 느껴지니까 그냥 계속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 특히 운전할 때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단횡단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냥 고속도로라든지 차량 전용 도로를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그러면 치워버리고 싶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예전에 안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런 정도 갖고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냥 왜 들어왔지? 뭐 여기 들어오는 길 아닌데, 예.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저런 사람들은 죽어도 돼. 내가 치워볼까? 뭐 이런 생각? 또 여러 번 했었어요. 자주. 왜 이렇게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걸까? 용환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자살하면 어떨까? 매사 귀찮거나 의욕이 없고 재미없고 하세요? 흥미가 없고. 그래서 집 밖에 안 나가요. 저는. 일하는 시간 외에는. 그래요? 네. 정신적 상태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와 스트레스와 연관된 자율신경계에 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8점에서 9점. 하지만 용환 씨의 점수는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네. 16점이 체크가 되셨어요. 사실 이 소진증후군이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증상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보면은 매사에 흥미가 없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또 잠도 못 자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 정도면 사실 저희가 약물 치료를 권해요.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이던 사람들. 이들이 받은 진단은 전문 용어로 번아웃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냥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내가 몸이 부응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회복하는 기전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애를 쓴 상태에서 다 소진이 된 거기 때문에 일종의 소진증후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 위험도 위주로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번아웃으로 나오네요. 다 타버렸다, 소진돼 버렸다는 의미의 번아웃. 번아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검사가 종합돼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외부 자극에 맞서 신체가 대항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뒤에 보시는 그래프는 정상인에게 분비되는 코르티솔의 주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기상시간인 8시를 기점으로 해서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몸을 잠에서 깨워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경우 이 균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기상 시간에 많이 분비돼야 할 코르티솔이 이때 나오질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12시에서 18시, 오후가 돼서야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은 물론 잠들 때까지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이 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지속이 되고 악화될 경우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아예 코르티솔 자체가 분비가 되지 않는 번아웃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생활을 조절하는 몸 안의 센서가 아예 정지가 되면서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도 되고 그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번아웃. 대체 이들은 왜 번아웃에 빠지게 된 걸까요? 승객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부조종사였던 안드레아 루비츠가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저먼윙스 비행기 사고. 부조종사 루비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 전 더 이상 여객기를 몰아선 안 된다는 진단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자살 충동을 느끼며 불안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번아웃에 빠져있던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Das beim Burnout mit Menschen zu tun haben, die sich zum Beispiel sozial zurückziehen, die sich ausschließlich auf den Beruf konzentrieren, wo es außenrum kein anderes Leben gibt. Und das sind schon Hinweise, die bei ihm auch hatte. Ja, da wäre ja eher die Antriebsstörung der Punkt gewesen. Das ist schon eine schwere Persönlichkeitsstörung. Ne? So wie auch jemand, der einen Überfall begeht oder so und einkalkuliert, dass Menschen umgebracht werden dabei. Also es ist ähnlich einzustufen wie sowas. 능동적으로 살아갈 몸속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확대 해석하고 큰 위기가 닥친 것처럼 불안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좌절이 쉬워지고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모처럼 휴가를 낸 김용환 씨 하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네, 사장님. 네. 뭐 어저께는 그냥 뭐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에 이유를 찾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고생하십시오, 사장님. 계속 걸려오는 업무상 전화에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좀 쉬셨어요? 네. 얼마나 쉬셨어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몇 시지? 지금 1시 55분. 그래도 뭐 2-3시간은 쉰 것 같아요. 네. 몸은 쉬고 있고, 네. 일도 같이 어쩔 수 없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휴가라고 들었는데 휴일이라고 들었는데 네. 계속 일하시네요 보니까. 네, 방법이 없어서 보고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대신 제가 업무는 계속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부분은. 고객 관리가 네. 최우선이다 보니 쉬는 날에도 전화기를 네. 꺼놓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일에는 자정까지 업무 관련 전화가 계속되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동하는 시간에도 계속 울리는 휴대폰. 일과 생활을 구분해 보려고 개인 전화기까지 따로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한 대는 업무용, 한 대는 그냥 개인 사적인 용으로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쓰고 있어요. 용환 씨는 운전하는 짧은 시간에도 일과 개인 생활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화기를 보시네요. 네.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익숙해서 요새는 위험한 거 잘 모르겠어요. 사고 날 뻔한 적은 없으시고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때 전화를 받고 빨리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는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체 그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까? 거기는 잘 진행하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항할 힘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상인에 비해 낮고 불규칙합니다. 전문가는 이대로 가다간 심각한 번아웃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나를 좀 소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사람이 특히 일중독 우려가 많은 성향이라든지 직무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중간에 어떤 나 나름대로의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3년 전 팀장 자리에 오르면서 압박감이 심해졌다는 용환 씨. 제가 다시 잡아서 제가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그러셨는데 뭐 죄송한 일이 있나 봐요. 뭐 팀원이 잘못하면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세요? 뭐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다 둘러대는 거죠. 일단은 제 역할 자체가 그런 거 하는 역할이니까. 네. 이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손해볼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일하는 그는 후배에게 힘이 되는 선배이자 능력 있는 팀장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얘기하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좋은 이야기 잘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더 많으신 편이네요. 아무래도 좀 그런 이미지 관리. 네. 그런 이미지 관리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네.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네. 남들한테는 네. 왜 선생님은 이렇게 우울할까요? 저는 받은 걸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뭐 상처받고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마땅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잘 안 해요.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뭐 얘기해봤자 상대가 그냥 얘가 들어줘봤자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감신경이 더 많아. 언제나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강박이 2중 3중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필요 없고 무기력. 이 소진증후군이 보면은 성격적으로도 완벽주의자고 자기가 책임감도 강하고 뭔가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나서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소진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0대 주부인 강영주 씨는 번아웃 증상이 몸으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진 것 같이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는 정도로 쫙 힘이 빠지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본인은 무슨 다른 신체적인 질환이 있을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걸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정말 온몸의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번아웃의 신체 증상을 아주 잘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욕심도 많았던 형주 씨. 결혼 후에도 매사 적극적이었습니다. 뭘 하나 해도 열심히 하는 거. 그냥 무조건 다 열심히 했어요. 뭐 신랑 뒷바라지도 뭐 제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부모님을 거의 매일 찾아뵐 만큼 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주 씨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주부라는 타이틀이 사실 뭔가 주어지는 거가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는 입장이잖아요. 남편에게는 내조를 잘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뭐 적절한 양육 환경과 올바르게 아이들을 코칭을 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압박으로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아내, 엄마, 며느리. 결혼 후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형주 씨는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 열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뭐 남자의 걸음으로 한 5분 거리?
그 정도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좀 빠른 걸음을 하면 그래도 얘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잠깐 시간이면 잠을 자게 해주려고 저는 한 번도 학교를 안 데려다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큰애가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했을 때도 뭐 전지훈련, 뭔 훈련 제가 안 따라다녀 본 게 없어요. 큰애를 위해서. 아이들의 성적 관리는 물론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삶이 없으셨던 거네요. 본인의 삶. 제 삶은 아이들이 제 삶이었죠. 신랑이 제 삶이었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막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는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산 세월이 30여 년. 하지만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산 지난 날에 어떤 보상이 없다고 느껴지면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시댁 경우도 뭐 외국 갈 거 다 가고 뭐 여행할 거 다 하고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다 시킨 듯 해도 그래도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자꾸만 비교가 돼요. 그래서 더 제가 아무도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얘기를 들어요. 듣다 보면 내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낮아져요. 전문가들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번아웃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의미를 두었던 것이 그런 것에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퍼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퍼부었던 상태에서 더 이상 그것이 의미를 주지 못할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소진에 쉽게 빠지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거와 달라지고 어떤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번아웃이 되고 우울증까지 연결이 된 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번아웃 증후군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온으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귀 속의 온도와 손바닥의 온도를 재서 2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어떨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 속 체온을 먼저 재보죠. 귀 속 체온은 자, 손바닥 체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손바닥 체온은 저 역시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번아웃 증후군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희귀 증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겪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혹시 번아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요. 번아웃이요? 혹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번아웃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세요? 요번에 이제 들어봤죠. 요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번아웃 증후군 잘 못 들어봤습니다. 17년째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송은철 씨는 자신을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교에 정해진 시간은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로 딱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1시간 최소한 30분 전에는 출근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퇴근 시간은 뭐 8시, 9시는 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12시간 이상은 뭐 기본인 것 같고, 뭐 14시간, 15시간까지도 뭐 하고요. 은철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전형적인 40대 가장입니다. 일 중독이라고 할 때까지 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로서 이제 부모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뭐 그런 것들도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은철 씨는 아직도 외근 중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밤 8시, 9시를 넘기는 건 다반사. 토요일 휴무도 일찌감치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 위로가 된다는 은철 씨.
그렇게까지 저는 간 적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제 이제 혼자만의 처방일지 모르겠지만은 직원들이랑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서 좀 이렇게 뭐 회사 일과, 물론 회사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한다던가. 건강검진 결과 문제가 없었고 시간 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있다는 은철 씨는 건강에 있어선 자신하는 편이었습니다. 운동복이죠, 이제. 운동복. 오래 건강하게 또 살살하려면 그렇게 그냥 그런 차원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으로 남들만큼 일하고 남들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뿐이라는 은철 씨. 그런데 번아웃 측정 결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점에서 30점 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데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은 스트레스가 지금 많이 누적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시급하게 무언가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떻게 될 방법은 모르지만 일단은 약간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니 알아채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번아웃을 겪고 계시는 분도 모르고 그것을 진단해내실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번아웃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면 이질감도 없고,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어느 정도는 이 스트레스류 호르몬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도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인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번아웃인지 모르는 채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번엔 담당 PD의 번아웃 정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또는 이 사람의 심장 조절되는 패턴이 계속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담당 PD의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인보다 낮게 측정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호르몬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경력이 꽤 되세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로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경과하신 상황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급성 스트레스 이미 지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태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니까 몸에서 많이 이렇게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소진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번아웃. 우리의 스트레스 경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대학의 학생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해온 친구들입니다. 나는 전교 15등 안에 성적이 나왔다. 전교 5등 안이었다. 고등학교 성적이. 이 학생들은 학교 특성상 취업 스트레스는 적은 편입니다. 대다수 학생들 역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막 임파선이 붓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다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테스트에 응한 21명 중에 16명이 치료를 요하는 번아웃 위험군에 속했고 그중 5명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신체적인 변화는 그 세월을 속일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경력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점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지금 20대 초반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에 넘쳐 있어야 되는 연령대의 젊은이들이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스트레스 경력이 일찍부터 시작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말은 하지 말고. 밤 10시 전에 나는 잠자리에 든다. 하나, 둘, 셋. 10시 전에 자는 친구 한 명도 없나요? 나는 학교가 끝난 다음에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열두, 한 명 빼고는 다 그러네요. 나는 주말에 공부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논다. 하나, 둘, 셋. 한 명도 없어요?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번아웃 정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어린이용으로 따로 제작한 설문조사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관한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프잖아, 그치? 거긴 아파요. 거긴 아파. 그런데 23명의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무려 4명이나 치료가 필요한 번아웃 증후군 대상자가 나타난 겁니다. 공부량은 많진 않은데 어려워서 숙제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피아노 한 2시간 반이요. 그리고 또 과외 수학 4시간이랑 그리고 영어 1시간. 주말에는 쉬어요? 주말에도 문제집 풀고 그래요. 그 힘들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해봤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너를 위한 거니까 참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한 20년 경력 쌓여오신 분을 비교했을 적에 그 20년 경력 스트레스라고 하면 여기 좀 스트레스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16년 경력 정도는 찬 것 같은데 거의 80%는 범가대 그렇게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겉모습을 저는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내면 자체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스트레스를 접하게 되는 건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아이들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삼단봉 사건이나 인천 어린이집과 같은 사건들. 범죄 분석 전문가들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상당수의 충동 범죄가 이 번아웃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삼단봉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아웃 사례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나도 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번아웃 사례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특히 로드레이지라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공격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번아웃의 증후군을 좀 보이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래된 스트레스로 심신이 완전히 소진돼 버리는 상태였게 되면 말이죠. 있는 상황을 대개가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위기의 상황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나를 극단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거나 최악의 상황은 자살입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진증후군의 가장 안 좋은 어떤 행동의 문제, 합병증이 자살이라고 볼 수 있죠.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잘못 생각하면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무가치함. 근데 이제 소진이라는 게 결국은 단지 힘이 없다를 떠나서 나를 근사하게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이들, 끝나지 않는 경쟁, 우리 사회가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와 함께 경쟁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다 죽겠다. 그래서 지금 한계치에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건강 상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가족관계,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번아웃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서 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번아웃 증후군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약 70%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외부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로지 개인 스스로가 노력하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 국민의 약 25%만이 번아웃 증상을 보이고 있는 독일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는 번아웃 예방과 치료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기업은 노동자가 번아웃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노동 환경을 들여다보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 모두가 번아웃 증후군을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독일 사회는 고용 불안이 늘고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 국민의 약 4분의 1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자 이 문제를 범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Also wir erleben zunehmend mehr Patienten. Wir können das an den Zahlen festmachen, wie sich die Krankenhausbetten in Deutschland entwickelt haben. 정부는 번아웃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마다 번아웃 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시민들 사이에선 가까운 병원을 찾아 번아웃 치료를 받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Oben bringt und in die Kurzatmigkeit und über sozusagen andere Körperempfindungen, sozusagen wie sie sich entlasten können. Und natürlich auch die Themen, die sie in den Stress hineinbringen, die kommen ganz anders zur Sprache. Also sie haben auch Zeit dafür. 일간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레슈 씨는 불규칙한 일정과 업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번아웃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ch fühle mich in der Situation besser und ich fühle mich insgesamt besser, wenn man täglich Sport macht, wie das hier in der Klinik der Fall ist, Gott sei Dank. Und meine Mitpatienten bestätigen das auch. 독일 직장에서는 번아웃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잠시 업무에서 손을 떼고 치료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 자신을 격리시키고 휴식에 집중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Was vorher unter Stressbedingungen war und das Problem von Herrn Lösch ist auch Bluthochdruck und Herz-Kreislauf-System und hier sieht man den Erfolg durch diese Taktatmung. Ja. Muskelspannung nimmt auch sehr schön ab, im Verlauf ein bisschen zu, je nachdem wie stressig unsere Umgebung war vorhin. 독일 정부는 번아웃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보장과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법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노동보호법과 사회법 분야에서는 각종 규정들을 세밀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독일 의회는 근로자들을 직장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3인당에서 제출한 법안으로 고용주는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 작업장에서 정신적 부담이 무엇인지 파악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는 고용주가 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철저히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Also in Deutschland wird von der SPD diskutiert, ein Anti-Stress-Gesetz in den Deutschen Bundestag einzubringen. Wir haben hier in Deutschland ein Arbeitsplatzschutzgesetz und dieses Anti-Stress-Gesetz soll hier drauf aufbauen. Das heißt, dass sich auch die Arbeitgeber hier in Deutschland intensiver mit dem Thema Stress in der Arbeitswelt beschäftigen müssen. 이처럼 번아웃 예방에 국가와 사회 전체가 나서는 이유는 번아웃을 일으키는 원인이 그 사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번아웃 판정 후 경아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해 이완법을 스스로 찾아가 배우기도 합니다. 쉬는 법을 따로 배워야 할 정도로 경아 씨는 늘 긴장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근무 시간을 줄여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예약 수첩이에요. 하루에 손님은 몇 명 정도 한 오시나요? 3-4분 평균 정도 되세요. 너무 적은 편 아닌가요? 근데 저한테는 딱 맞는 정도로 예약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덜 벌더라도 건강하게 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경아 씨 같은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전화기도 다 없애버리고, 네. 아무것도 없애버리고, 다 이제 이런 것들은 남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6개월 정도 정말 조용한 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쉬고 싶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직원들끼리도 얘기를 하면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한 일주일 한 10일에서 이렇게 어디 진짜 같이 한번 여행이나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난 은철 씨는 등산복을 입은 채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원래 그 회사 전체가 휴무인데요. 또 임원분들이나 중간 간부 정도 되면은 출근해가지고 또 일하는 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를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쉬다 그래도 사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회사 나가서 일하는 자체가 더 마음적으로는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번아웃 검사로 휴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시간과 기회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중독 중에 일 중독만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중독은 다 하지 말라 그래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섹스, 도박, 게임 어떤 거든지 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 중독만큼은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격려해 줍니다. 너 훌륭하다고. 물신주의에서 정말 사람 중심, 어떤 인명 중심 이런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